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구성주의 과학전쟁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과학 논리와 논술, 과학 논술 하면서 글을 쓰는 재료? 아니면은 글을 쓸 때 살아온 경험이 글감이 되죠. 글감, 글의 재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교사로서, 예비과학교사로서 과학 전쟁이라는 거, 사이언스 워라고 얘기합니다. 과학 전쟁. 나중에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과학사, 과학철학 쪽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자료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구성주의 그러면은 학습 이론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맥락으로 쓰입니다. 여기 1차 시행가 이거 소개드린 거 기억나시죠? 구성주의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여기 보시면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할 때 컨스트럭티비즘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파이어 벤트 그림에 제가 매핑해 놓은 거. 자리매김.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매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이분이 펄스예요. 이제 우리의 펄스 이제 익숙하시죠? 기출법, 실용주의, 기호해석이론, 펄스.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구성주의는 컨스트럭셔니즘이에요. T-I-O-N SM, 이즘 붙으면 관념, 이념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오늘 차이점 볼 겁니다. 요거 두 개.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틀린 이론으로 입증이 됐죠.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근데 사람 살아가는 거, 생각하는 거는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사가 우리의 훌륭한 과학 논술의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글감, 글의 재료, 글의 재료. 그래서 포포의 생각에서 라카토스의 생각으로, 그리고 쿤으로, 그리고 파이어벤트로 이어지는 여기 해체주의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지금은 구조주의 그 이후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여기로 와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주의 여기 있죠. 여기 스트럭처럴리즘하고 컨스트럭티비즘하고 이제 다릅니다.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하기 전에 인식론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인식론은 뭐냐면 What is knowing에 대한 겁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알아서 만들어낸 게 뭔데요? What is knowledge?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인식론입니다. 영어로는 epistemology. 근데 인식론은 정답이 없어요. 인식론적 상대주의 있죠. 패러다임이 다르면 옳고 그른 게 조금씩 달라져요. 진리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천동설, 지동설. 조금 예민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기독교적 인식론하고 불교적 인식론이 조금 다르죠. 요런 거. 패러다임이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 incommensurable. 불가공약성, 불가통약성이라고 쿤이 말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있죠. 사회적 상대주의. 이건 뭐예요? 독도 문제 갖고 우리 싸우는 거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느 커뮤니티냐에 따라 달라요. 사회적 제도, 집단, 군중심리,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 또 있죠. 역사적 상대주의.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옳지 않다.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왜 요즘 미시사 발굴하면서 그때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 다시 보기, 역사 재해석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거 이건 옳아 하지 마세요. 잠정적으로 옳아, 아직은 괜찮아, 확률적으로 옳아 이렇게 그렇게 인식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아세요? 듀샹이라는 사람 듀샹 불어권에서 이분이 The Fountain 샘이에요. 샘. 1917년에 우리말로 하면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하는데 미전을 하는데 기성품 병기를 갖고 왔어요. 병기를.
기성품이란 말 모르시죠? 옛날에는 옷을 집에서 지어 입거나 양장점이나 양복점 가서 맞췄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사이즈 66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레디메이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사이즈만 말하면 돼. 디자인 고른 다음에. 기성품이에요. 욕조용품 파는 데 가서 이거 갖고 와가지고, 이거 출품하겠다고 갖고 온 거야. 변기에다 그 양반이 한 거는 R-Mute라고 사인을 하고 1917이라고 서명한 거예요. 어떡할까요? 이 양반이 장난하나. 그리고 처음에 창고에 갖다 넣었거든요. 근데 뒷장이 그림 잘 그려요. 변기에 갖다 놓는 엉뚱한 짓만 한 게 아니고, 제 보기에는 거의 천재적인 짓인데요. 하여튼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게 변기인데, 이 변기를 그냥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뒤집어 놨어요, 또. 뒤집어 놓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대요. 궁금하시죠? 유튜브 가셔서, 왜냐면 글자로 보면 피곤하니까, 뒷상의 변기 이렇게 검색하세요. 그러면은 예술작품 해설해주는 사람 이러고 나와요. 동영상 아주 좋습니다. 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예술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오면. 제가 갖고 갔으면 변기에 맞았을라나? 근데 뒷상은 이게 결국 전시가 됐어요. 이게 결국은 전시가 됐어요. 그럼 어떡할래요? 예술로 만들어주는 것은 예술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술가 집단의 합이죠. 예술품이라고 하자.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이게 뒤집어 놓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원래 거 안 갖다 놓고. 그래서 요런 거. 뒷샹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요. 남자거든요? 남잔데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찍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이렇게 코수염 그리고 여자를 남자로 바꾼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인터넷 가가지고 뒷샹의 작품을 이렇게 둘러보면 좋은데, 그거는 유튜브에 이미 있을 것 같아요. 가셔서 보시고.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사회적 구성주의는 저희는 과학교사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은 발견하는 거예요. 만류인력의 법칙도 발견하는 거고 규칙성을 찾는 거고 발견,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거죠. 지식을 만들어요? 메이킹 어때요? 아니면 지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컨스트럭션 건물 만들듯이 어때요? 예술품은요? 예술품이라는 본질이 없대요. 에센스 없대요. 그런 거 없대요. 예술품이라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커뮤니티에서 합의하면 변기도 예술품으로 승화될 수 있다. 과학은요? 아니 무슨 블랙홀을 있다고 합의하나? 아니면요 쿼크는요? 오존홀 어떡하실래요? 오존홀 아니면 저 밑에 들어가면 외핵이 뭐 이렇게 물렁물렁 하다면서요. 어떡하실래요? 근데 이렇게 인문사회가 가는 사람들이 야, 이 과학 지식도 이거 합의한 거야. 이렇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짜잔!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들이댔어요. 제가 실증주의에서 후기 실증주의로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뭐예요? 두 가지. 관찰의 이론 의존성 그리고 underdetermination of theory 과학이론의 미결정성 요거 두 가지 했죠. 이거를 과학이라는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요. 학문 분야가. 제 전공이 사이언스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과학교육 분야보다 훨씬 커요. 사회학에서.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그래서 SSK라고 해요. 과학 지식의 사회학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학문단체, 학계. 근데 여기서는 이 양반들은 뭐 하냐면 과학자들이 뭐지? 그 양반들 누구야? 그 양반들이 뭐래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만들어낸 지식이 뭐예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과학 지식은 뭘까요?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 이 사람들이 이제 출발점이 된 거는 뭐 이렇게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론의 미결정성 이렇게 하고요. 이 양반들 학파를 과학 사회학, 과학 지식에 대한 사회학이라 그러거든요. 소시올로지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데이비드 블루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한 유명한 분들이고요. 스트롱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또는 거기서 드디어 아까 제가 그림에 이거 단어 스펠링 달라요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이게 그 양반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사회적 구성주의, 소셜 컨스트럭셔니즘. 티비즘 아니에요.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휙 보시더라도 여기 보세요. 컨스트럭티비즘은 학습 이론이고요. 학습 이론. 그 다음에 과학 전쟁을 시작한 거는 이 집이에요. 컨스트럭셔니즘. 요렇게 이 양반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익숙하신 용어로 문과와 이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인문사회과학 하는 사람들하고 이공계열 하는 사람들하고. 여기서 야 뒷상의 병기 봐봐. 예술작품이 됐잖아. 니네도 똑같아. 그 블랙홀이나 그런 거 너네 없는데 니네끼리 합의한 거지.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됐어요. 어머 블랙홀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블랙홀 표면에서 뭐가 막 빨려 들어가면서 마찰 때문에 엑스레이 나오는 거 보여줘요? 엑스레이라고 보여주면 또 그것도 뭐 그 엑스레이가 뭐냐고 또 물어볼 텐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두 개의 문화라고 불러요. 컬처. 두 개의 문화.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서로가 서로를 몰라. 모르는 것까지 좋은데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비난해요.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니네끼리 합의해서 없는 블랙홀 있다고 한 거지? 뒷상 병기가 예술품 된 것처럼. 이렇게.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화다.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한 번은 왕창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전쟁이에요. 사이언스 워, 여기 있죠. 이게 뭐냐면요, 스님들이 나중에 교사 되고 석사 받고 박사 받고 하면 논문 쓰세요, 논문. 그러면 논문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학술지에 투고를 하셔야 돼요. 피어 리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리고 뭐 리젝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 아까 과학사회학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시올로지 오브 사이언스 이 양반들. 이분들 학술지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거기다 대고 뉴욕 대학의 알렌 소컬이라는 수리 물리학자가 뉴욕 대학 맞을걸요? 여기다 논문을 투고했어요. 이 양반들 제일 유명한 학술지에 소셜 텍스트라는 학술지에. 근데 제목이 이거야. 트랜스그레싱이 뭐예요? 넘나드는 거예요. 그레스는 고예요. 가로질러서 가는 거야. 어디를? 경계 가로지르기. 투월드 어디로? 사회 변화. 휴머니틱스가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성서 해석학에서 온 거예요. 헤르메스가 어원이에요. 이게 다리에 날개 달린 신 있죠? 메신저. 퀀텀 그래비티, 양자 중력에서, 여기 있네. 양자 중력의 변형적이라고 하면 안 돼. 사회변화적, 뭐, 그렇게 해석학을 위하여, 이렇게 했고. 논문을 투고했는데, 원래 투고를 하면, 피어 리뷰를 하게 돼 있어요. 피어 리뷰. 동료들이, 박사학위 받은 동료들이 그 논문이 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독창적인지, 그런 거를 심사를 해요. 근데 사회학자들이 이거 퀀텀 그래비티를 어떻게 알아요? 하고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1차 심사에서 좀 쉽게 수정해서 다시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쉽게 수정해주세요. 그랬더니 알렌 소칼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수정하면 안 돼요. 그대로 실어야 돼요. 하나도 바꾸면 안 돼요. 하고 실었어. 그리고 나서 논문이 실렸어요. 논문이 이렇게 유명한 학술지에 실렸으니까 그거 대단한 거예요. 실리자마자 알렌 소칼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나 그거 완전 뻥이었다고. 엄청 거짓말해서 대도 안 하는 이야기로 소설 쓴 거라고. 근데 니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뭔 줄 알고 니들이 논문을 실었냐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과학전쟁의 출발점이 소칼의 혹스예요. 사기극. 소칼이 그러니까 이과의 수리 물리학 한 우리의 그 이공계 교수 중에 대표 주자가 이게 과학사회학 하는 이 집 있죠. 여기다 대고 이 사람들 논문 중에 제일 유명한 논문에 논문을 투고를 해서 실렸는데 그게 소설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논문이 실리자마자 난리가 났죠.
나 그거 순 뻥이었다고. 아, 링구아 프랑카에서 실렸나 보다. 예. 아, 여기다 대고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여기다 이제 투고를 했어요. 내가 그 소설. 그래갖고 두 집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망신이에요? 실어준 사람이 망신이에요? 실은 사람이 망신이에요? 논문 내용은 소칼의 혹스 사기극 이래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논문 이거 본문 내용 하나 제가 좀 발췌해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사회학이나 인문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좀 팬시한 단어들 다 들어가 있어. 자연과학자들은 원래는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철학을 보면은 페미니즘 나오죠. 후기 구조주의 나오죠. 그리고 구성주의 나오죠. 이데올로기 나오죠. 권력관계 나오죠. 문화비평 나오죠. 관찰의 이론 의존성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물리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될 것이다. 어때요? 이거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논문을 딱 접하고 그 양반들이 이게 우리 학술지에 맞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용어들 다 등장하니까 왜냐면 거기다 대고 뭐 양자역학 이야기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어준 거죠. 어느 쪽 편을 드실래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료평가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철학계를 발칵 뒤집어놨대요. 포스트 모더니즘 가면서. 그래서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학자들 입장도 이해가 가죠. 스티븐 와인버그 아세요? 1979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사회학자들이 과학자들을 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사회학자들이. 우리는 과학 뭐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와인버그가 초전도 입자 가속기 아세요? 초전도 슈퍼 입자 가속기. 왜 입자를 막 가속시켜가지고 입자 이렇게 땅 두드리면 이것들이 막 분열되는 거 있죠? 초기에 입자 분열 상태를 구현하는 거. 이게 엄청 비싸요. 짓는데.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과학자들 돈도 많이 들고 뭐 우리 뭐 우주 탐사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냥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런 거. 나사 같은 데서. 돈은 정말 많이 쓰는데 복지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과가 그때그때 나온 것도 아니고 하고 이거 예산을 없애버렸어.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연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1차전이야.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와인버그가 자기 어느 대학의 유명한 입자가속기 폐기가 이 1차전이었고요.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어떤 교수가 임용되려고 하는데 와인버그가 막았어. 임용하지 말라고 과학사회학 하는 사람. 그리고 2차전, 3차전 이게 이제 드디어 소칼이 대박 사건을 친 거죠. 논문 소설 같은 논문 투고해가지고 그쪽에 제일 대표적인 소셜 텍스트 과학전쟁 특별호에 실렸어요. 아주 둘이 붙었죠. 결론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남들이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외국에서 그렇게 한바탕 벌어지고 한국에서도 터졌어요. 1999년 6월 14일자 경향신문이에요. 여기 이분이 알렌 소칼이에요. 그 난리친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들 그림 보고 누군지 모르시겠죠? 자크 라깡이에요. 제가 라깡의 정신분석학 말씀드렸죠? 크리스테바 모르시죠? 데리다 디퍼랑스 차연 얘기한 사람이에요. 차연. 의미가 다르다는 데서 아는데 자꾸만 의미가 미뤄지고 미끄러진다라고 얘기한 사람. 들레즈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과는 이과를 모르고 이과는 문과를 몰라. 문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등 어슬픈 지식을 동원하는 허세, 독자를 겁주려고 한다. 우리가 뭐 쿼크니 이런 걸 막 얘기하면 남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고체 물리가 있고 유체 역학이 있잖아요. 이게 더 많이 발달했다네요. 왜냐면 고체는 남자고 유체는 여자라서 이게 남성성이 강하고 이게 여성성이 강해서 그렇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왜 철학 얘기 잘 모르면 어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멋있다.
그러면 되는데 한판 붙은 거야.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거 번역한 거예요. 이거 번역한 거 이렇게. 번역한 텍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게 사회적 구성주의의 출발점이에요. 이거 와인버그가 쓴 글이에요. 그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는 분 있죠? 그분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변기가 뒷상의 변기가 예술품이 됐어요. 뒷상이 갖다 놔서? 유명한 사람이 갖다 놨기 때문에? 아니면요.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해서? 근데 변기를 예술품으로 만들어준 거는 예술가 집단의 합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과학에서 다루는 것들 보세요. 분자, 원자, 쿼크, 유전자, 종, 파장, 확률, 숫자 이거 있어요 없어요? 리얼이에요? 아이디어예요? 예술은 뭐예요? 리얼이에요?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또 있죠? DNA 이중나순 구조, 분자 모델 다르죠? 블랙홀은요? 분자는요? 쿼크는요? 변기는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합의 컨센서스. 지금까지 우리가 서너 시간에 걸쳐서 귀납을 얘기하고 연역을 얘기하고 귀출을 얘기하고 가설 연역을 얘기했는데 지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과학 지식은 합의라고요. 컨센서스 스펠링이 갑자기 컨센서스 합의라고요. 어떡하실래요? 왜요?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지식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예술품도.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가. 개념화한 거죠. 개념화. 어떡하실까요? 자,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서 그 문과하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2 더하기 3, 5 있어? 진짜 있는 거야? 리얼이야? 아니면요. 뭐라고 하실래요?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르죠. 관점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윤회해요? 아니면 분해돼요? 분해돼서 바람에 날아가요. 그런 거.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과는 이과를 이해 못하고 이과는 문과를 이해 못하고 이렇게. 상대주의. 개념적으로 사람마다 개념 틀이 달라요. 불교 다르고 기독교 다르고 문과 다르고 이과 다르고. 어떡할까요? 그리고 렐러티비즘 아까 얘기했죠. 도덕적 가치 판단에 따라서 진리가 다 다르고 참 거짓이 다 다르고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다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 다르고 역사적으로 다 다르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문과 사람들만 양자 그래비티를 이해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차이언 설명드렸잖아요. 디퍼랑스.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우리 이공계 그 와인버거나 그런 양반들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미분이 왜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미분이 왜 나오냐고 이거 보고. 미분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데리다의 차이언을 미적분으로 오해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Two cultures.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버렸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과학자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과학자를 어떻게 볼까요? 천재다. 그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요. 뭐 저희도 떳떳하진 않죠. 데이터 조작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천재라고 믿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실증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못 믿겠대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니들만 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 참여시키라고. 참여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도 원전 폐쇄할 때 이렇게 했죠.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할까요? 그만할까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시민들 다 모아서 설명하고 몇 박 며칠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닫을까요? 계속 유지할까요? 이렇게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소셜 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할 때는 스펠링 잘 보셔야 돼요. 비고치키 학습 이론인가? 아니에요. 피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 비고치키는 사회적 구성주의 할 때 그거랑 달라요. 다르고 이거는 뭐냐면 과학 지식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과학자 공동체들끼리, 과학자들끼리 블랙홀이라고 하자. 뭐처럼? 변기를 예술품이라고 하자처럼. 뭔가 아닌데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블랙홀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두 개의 문화로 조금 약간 건널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화. 그러면서 이게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민주주의로 하자. 한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아니면은 그들만이 과학자 그룹만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참여해서 하면 좀 더 공정하고 옳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파란색 부분 한번 볼게요. 전문가의 지식이, 과학자의 지식이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하거나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참여를 거부하고 전문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전문가와는 다른 가치와 다른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편견 없이 일반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과학기술의 개발과 선택이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둬야 된다. 요게 STS예요. 우리 수업 모형 STS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혹시 현장 교사하다가 과학사, 과학철학 전공으로 공부를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두 개는 붙어가요. 왜냐면 요거 재료라 그랬죠. 이게 공식화한 거고. 그리고 과학기술 STS 전공이 또 있어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이런 전공이 또 있어요. 그 양반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해요. 컨스트럭셔니즘 요렇게. 지식의 사회학, 과학 사회학, 스트롱 프로그램이라고. 이 양반들은 뭐라고 본다고요? 과학 지식은 사회적 합의물이야. 뭐처럼? 뒷상의 변기가 됐잖아. 뒷상은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 사람들이 예술이란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죠. 여기다 대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니들은 예술을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무엇을 예술로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탄을 던진 거죠. 그것처럼 이게 이제 난데없이 우리 집까지 이공계열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과학 지식은 과학자들이 합의한 거다. 참이라고 하자. 그렇게 합의한 거래요. 그래서 사회적 협상,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자. 이렇게. 또요. 옳게 타당한 게 아니야. 근거가 있는 게 아니야. 믿고 믿는 거야. 종교 믿듯이. 블랙홀이 있다고 하자.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고 하자.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사회적, 공개적, 인식론적 특성으로 명왕성 행성 지위 잃어버렸죠? 미국이 막 발견했다고 행성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너 아니야, 나가. 이렇게. 원소기호, 행성 이름, 이런 것도. 이게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과학도. 너희들도 배울 수 없구나. 너희들 과학 지식도 합의야.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소셜 컨스트럭셔니즘, 과학 전쟁,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요. 과학 지식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볼루션. 아니면 과학 지식은 확 바뀌어서 모르겠어.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catastrophic, 격변적으로 달라질 뿐이에요. 앞으로 나가는지 뒤로 나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과학, 남들이 보는 과학 두 개 봤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 우리는 요렇게 여기만 볼게요. 구성주의, 학습이론 구성주의하고 과학 사회학하고 달라요. 이제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바깥도 보셔야 돼요.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모든 연구는 지식 주장이에요. knowledge claim. 뭐뭐는 뭐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떡하라고요? 무슨 근거로 논리적인 근거, 논거를 대세요. 그리고 주장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방어하는 거다. 누가 말했죠? 포퍼가. 그래서 자기 주장하면 뭐뭐니까 뭐뭐 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주장만 하지 마시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경험 또는 이유든지 지식 주장에 절대적인 정당화는 없다. 항상 뭐라고요? 현대 과학 지식의 본성. 과학 지식의 본성은 NOS 그러시잖아요. 잠정적이다. 아이고 잠정적이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앞으로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학전쟁, 사회적 구성주의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